아버지를 존경하라. 부친상을 겪었을 때의 심경을 밝힌 나의 글을 읽으신 초등학교 은사님이 좋은 글에서 아버지에 관한 글을 찾아 위로 삼아 읽으라시며 보내주셨었다. 다 같이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려보자.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다. 부친이 살아계셨을 때는 무서워한 시절도 있었고 어려워한 시절도 있었으며 내 주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려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 큰 둔덕의 고마움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 아버지는 자식의 행동으로 기분이 좋아지실 때는 헛기침을 하시는 분이다. 부모님을 포함한 여행단이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일행분들이 아들 덕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덕담을 하자 내성적이신 부친은 그에 대한 응답을 헛기침으로 대신하셨더랬다. 아버지란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당신이 기대한 만큼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요즘 한창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고3이 되는 두 아들이 옛날만큼 학업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이 속으로는 못내 아쉬우면서도 아들 녀석들 주눅 들까봐 괜찮다고 애써 무심해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썬팅을 한창입니다. 유리창이 깨질 때도 있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가 동생의 사업상 실수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내 말을 귓등으로 흘리시고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보다 더 커진 아들을 보살피려 들으셨다. 그때 나는 형제지간과 부자지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아버지 당신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속을 내보이시지 않으시며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퍼부으신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가끔 아들 녀석과 영화관에 간다. 어떤 때는 나도 몰래 콧등이 시큰거리고 눈가가 촉촉해진다. 나이 먹어가면 이렇게 되는 걸까 싶다. 그럴 때 아들 녀석은 힐끗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나도 그 녀석의 아버지여서인지 눈물을 애써 감춘다. 어쩌면 컴컴한 영화관이 아버지들에겐 유일하게 눈물바람이 가능한 곳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내가 40대까지는 바깥일을 하면서 자식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자식의 입장에서 내게 바라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 꼭지를 잡아챈다. 이런 아버지들을 이해 못한 요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면도 대화도 모두 접는 추세다. 아버지의 서글픔은 더해만 가리라. 아들과 딸이 밤늦게 귀가할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사랑은 쉬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험한 세상에 자식들이 혹시 불행을 당할까 애면글면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녀들은 머리가 굵어진 만큼 아버지의 말뿐인 훈계라도 경청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건 자식들도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니 억울해할 필요 없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정말 그렇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아버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어려서는 자기만 알 때였고 장가가서는 내게 달린 직계들만 챙기느라 바빴을 거다. 막상 아버님을 모신 관을 땅속으로 내리고 흙을 끼얹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김경호의 아버지가 읊조려진다.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아들과 딸의 보호자다. 아들, 딸이 아무리 큰 인물이 된다 한들 그 아들, 딸은 아버지 앞에서는 철부지 어린 자식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인물은 아버지 도움으로 양육되어진 거다. 그러니 자식들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돌봐드려야 한다. 늙어 힘없어 보이는 아버지도 그 인생의 경륜이 있어 가방끈 긴 자식들보다 훨씬 현명한 부분이 많으시다. 중국 춘추시대 5패자 중에 하나였던 제나라 환공, 제2대의 한 고사가 인생의 경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리라. 어느 해봄, 환공은 고죽국, 오늘날의 하북성 부근을 정벌하고자 출정하였다. 그런데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는 바람에 그해 겨울에야 승전고를 울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혹한 속을 헤치고 돌아오는 개선길이 고난의 길로 바뀌었다. 게다가 하루는 낯선 길을 오다가 폭설을 만나게 되어 설원에서 길을 잃게 되었다.
전군이 전장도 아닌 곳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정벌전에 따라 나섰던 관중이 한마디 던졌다. 말을 관리하는 병사에게 늙은 말을 한 필 가져오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환공은 의아해하면서 관중에게 물었다. 재상은 갑자기 웬 늙은 말을 찾으시오? 관중은 이렇게 대답했다. 늙은 말은 경험이 많아 출정 시에 지나온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늙은 말을 골라 앞장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늙은 말을 풀어놓고 그 말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니 과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